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보험 사기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가입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보험에 가입한 것을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일단은 사기는 사기니까 책임을 져야겠죠. 법적 책임을. 어떤 책임을 질까요? 일단 보험 사기하면은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그 자동차 사고를 위장한 보험빵. 보험빵이에요, 전문용어로. 보험빵인 거예요. 물론 뭐 이게 일방적으로 사고를 일부러 내가지고 받는 게 있고,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모두 다 공모해가지고 보험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 자체를 그냥 일부러 일으키는 거는 공통적인데,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보험 사기에 연루돼 있냐, 아니면 가해자만 보험 사기를 하는 애고 피해자는 이제 다르게 돼 있냐, 이제 그게 차이인 건데, 지금 중요한 거는 보험 사기가 이 자동차 고의 사고로 위장한 보험빵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은 자동차 사고로 관련된 보험 사기가 별로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보험 사기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왜? 자동차 보험 말고도 여러 종류의 보험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류의 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뭐 화재 보험, 뭐 심지어 해상 보험, 뭐 일반 우리 일상적인 그런 손해배상 책임 보험, 손해보험, 실손보험, 뭐 생명상해보험, 이런 모든 종류의 보험에서 보험 사기가 나온다는 거죠. 일단 보험빵의 그 자동차 사고로 위장한 보험빵의 경우에는 뭐 회사도 쉬고 돈도 받고 인생 개꿀, 뭐 보험 사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뭐 저도 한번 교통사고를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뭐 바빠가지고 회사를 쉬지 못했어요. 근데 뭐 이게 돈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나는 거의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택시에 타고 있었는데 상대차가 와서 잠깐 박은거려서 나는 그냥 응? 하고 그냥 롤러코스터보다 못한 충격을 받았는데, 뭐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약에서 뭣도 지어먹고 뭐 돈도 받고 그랬는데, 와, 내가 이걸 돈을 받아도 되나? 이렇게, 와, 내가 낸 보험금이 이런 데 쓰인다라고 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험 사기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이게 보험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나만의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 사회 복지, 사회 보장, 사회 연대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옛날 삼국지에서 그 조조군들이 모든 배를 다 그 쇠사슬에 묶은 것처럼, 다 이렇게 우리 이렇게 뭐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야, 누구 하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낸 보험금을 재원으로 한 그 보험금에서 이 사람에게 불의의 사고에 대한 어떤 뭐 치료비, 그리고 향후 생활비, 위로금, 이런 것들을 지급해줘서 이런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인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자, 그 사람을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 공무원, 특히 공무원분들은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막 이런 거 있죠. 상조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지회, 동호회 막 이런 것들. 결국 돈을, 우리가 이제 다달이 조금씩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갖다가 크게 만들어서 이 돈을 평소에 잘 굴려서 수익을 실현해놨다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한테 주는 거죠. 특히 뭐 경찰관, 소방관, 군인들도 이런 게 많죠. 뭐 사망을 위험이 높으니까. 근데 이런 보험 사기의 행위로 인해서 그런 사회 전체적으로 불의의 사고로 당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사회 연대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보험금을 야금야금 캐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가 망가지겠죠. 삼국지에서도 그, 물론 뭐 이건 방통의 계략이긴 했지만, 그 모든 조조의 선단들을 쇠하슬로 엮였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불을 냈잖아요. 그 오나라 군대가 불을 나니까 이게 엮여 있으니까 오히려 다 그냥 불이 번져가지고 그 100만 대군의 그 엄청난 함대가 다 몰살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돈은 많이 내든 적게 냈든 돈을 옛날 탔든 안 탔든 간에 그냥 사회 전체적으로 n분의 1씩 깎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낸 보험금이. 근데 나중에 내가 사고로 당했을 때 그럼 깎인 보험금 상태에서 나한테 지급될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사기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여러분, 이 보험 사기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보험 사고 조사 인력이 있긴 한데, 이 모든 보험 사고에 대해서 다 사타치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말 교묘하게 꾸며놓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특히 자동차 사고에 요새는 블랙박스가 이제 설치된 이후부터는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든 과정을 CCTV로 다 촬영하는 뭐 화재 보험, 뭐 일상 손해배상 책임 보험, 뭐 빙판에 넘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아직은 그 적발의 빈도가 그렇게 높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요새는 이 이거죠. 미쳤습니까 휴먼, 이 AI. AI가 정말 AI가 무서운 것 같아. AI로 이제 뭐 제 주식이 올라서 많이 기분이 좋긴 한데, 이 AI를 관련된 이 기술이 보험 사고 조사에도 이게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요새는 이 엄청난 빅데이터, 왜냐면 이게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 아다시피 모든 자료가 다 제출이 되거든. 내가 언제 가입을 했고, 가입할 때 내가
기왕증이 옛날에 어떤 걸로 아팠다거나 뭐 병동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일이 사람의 손이나 그 엑셀로 취급하던 때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스크린 되기가 쉽지 않았지만 AI 도입 이후부터는 어떤 연령대, 어떤 경제 상황, 어떤 상황에서 보험 사고를 낼 확률이 높다. 그럼 그 표본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험 사기를 더 잘 밝혀낸다고 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 AI라는 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고 어쨌든 뭐 이렇게 보험 사고로 낸 놈한테 미쳤습니까? 휴먼하고 바로 정의의 칼날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그 나쁘지 않겠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험 사기가 이게 사실은 그냥 우리 보험사가 무슨 뭐 현대해상 뭐 삼성화재 이런 민간 보험사들이 다 개개별 운영하는 것 같지만 의외로 보험이 공적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방지센터라는 거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융감독원이 뭐 하는데요? 금융을 감독하는 데인데 여기가 금융감독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기 방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 보험이나 은행이나 친구 이렇게 돈과 큰 돈, 사람들이 낸 큰 돈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민간 회사들은 이 금융위원회 그리고 그로부터 감독 업무를 위임받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엄격한 감독 관리를 받습니다. 감시도 받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돈들을 야금야금 빼먹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방지센터를 전문적 운영을 하고 있고 보험금 누수액을 볼까요? 2018년 기준 보험금 누수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야금야금 빼먹는다는 게 결국 누수된다는 거잖아요. 6조 1512억 원 수정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의 매년 가구당 30만 원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대요. 이거 대단하죠? 매년 가구당 30만 원이니까 3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니까 여러분 그 제가 거의 운전을 거의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 그 운전 제가 한 보험료 한 40만 원 후반대 내고 있거든요. 그냥 국산차는 중형차 소나타 타고 있는데 근데 죄송합니다. 보험료를 30만 원 더 낸다는 건 엄청난 거죠. 물론 뭐 근데 가구당 가입하는 보험이 막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손, 뭐 자동차 또 뭐 있을까요? 뭐 일상생활 책임 배상 보험 정도 있을 것 같고 장업하신 분들은 뭐 음, 화재 보험 이런 거 가입했겠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업자로서 가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30만 원 보험료 더 부담한다는 게 이게 2018년이니까 지금 더 늘었을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정말. 반대로 보험 사기가 없었으면은 제가 자동차 보험 40만 원 후반대 낼 거를 10만 원대로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험 사기가 어쨌든 뭐 조직화 진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블랙박스 발달 이후에는 잘 잡는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 1년에 30만 원씩 더 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세금인 거죠. 세금이야 걷어서 좋은 데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보험 사기는 그 사기꾼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보험 사기 보면 여기 신고센터도 있거든요. 이게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고 하면은 이게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이런 거죠. 나는 분명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나를 들이받아서 박았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막 우회전할 때라서 내가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는데 저 차에는 뭐 약간 문신한 우리 양아치 같은 놈들이 한 5명 타고 있다고 해봅시다. 차도 거의 다 찌그러진 무슨 옛날 뭐 2, 30년 된 차. 이러면은 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험사에 신고한다 협박하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 당신은 보험료 요율 올라갈래? 아니면 나한테 지금 50만 원 줄래? 그리고 이놈들이 뭐 일도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는 놈들인데 막 병원에 막 세 달씩 들어누워 있는 거. 이러면은 우리가 보험 사기 의심해 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험 사기 그 해당 보험사에 이제 민원 제기가 되지만은 금융감독원은 바로 신고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이 금융감독원이 여러 가지 신고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 사기 신고가 가장 강력한 그런 업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 볼게요. 자동차 보험 뭐 말씀드렸죠. 요새는 그 배달업체가 많이 이제 생겼으니까 배달업체 가장에서 가해자, 피해자, 동성의 역할 분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일부러 갖다 박은 거죠. 근데 가해차랑 피해차량 그리고 동승자까지 다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사건 몇 번 처리해봤는데 거의 한 12명, 13명 가까운 놈이 예를 들어 여러분 승용차는 5명 탄다고 하면 5명, 5명 그리고 3명은 보행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사전에 엄청 열심히 합니다. 마치 영화 드라마 찍는 것처럼 고의로 사고 일으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명이니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받아도 이거 1,300만 원이잖아요. 게다가 그건 인적 피해만 계산한 거고 실제로 차주의 경우에는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도 받겠죠. 뭐 차 전손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거 2, 3년에 한 번씩만 해도 사실은 이런 양아치 같은 놈들한테 쏠쏠한 용돈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블랙박스가 엄청 발달해 있고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이게 거의 공도 그러니까 도로변 주변에는 CCTV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가다 보면은 티맵이나 네이버 내비에서 과속 카메라나 신호 단속 그건 안내주지 않는데 가끔 CCTV가 설치된 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방법용 CCTV거든요. 이게 은근히 도로에서 일어나는 보험 사기를 잘 잡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자동차 보험 사기는 물론 뭐 제가 전수조사 해보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잘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보험 오히려 좀 비중이 물론 아직도 많긴 많습니다만은 점점 이렇게 뭐 좀 이게 컨트롤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손보험은 답이 없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보장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제를 감기 치료 이게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의사 약사랑 다 짜고 할 수가 있어요. 허위 진단서 영수증 발급도 의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손보험 여러분 이게 진짜 실손보험이 어떻게 하면 보험 업계에서 계륵 같은 존재인데 저도 들고 있지만은 실손보험이 여러분 거의 보험사들한테는 적자 상품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물론 실손을 많이 가입을 하면은 이게 정말 유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정정당당하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유용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보전 대상이 아닌 비만 치료제를 감기 치료제로 위장한다. 이런 거 어떻게 밝혀냅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아는 의사 약상을 짜고 하면은 뭐 이거를 내가 대량으로 막 몇백 개씩 유통하는 게 아니면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한두 번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레코드가 쌓이면은 좀 의외로 또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거 보험 청구하면은 그 보험 내역에 다 이제 보험사랑 금감원 다 가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거 이제 급여랑 되는 영역도 있고 비급여 되는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되는 영역은 아시다시피 어디로 갑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가죠. 그 전에 심사평가원으로도 거쳐서 가고 배상 책임 식당 다녀서 식사가 배탈났다 손해배상 청구 이런 것들은 진짜 진상 오브 진상인데 배상 책임 보험 가입한 점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여러분 이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 음식의 퀄리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면 여러분들 이거 쉽게 대응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식업을 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 요식업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음식의 퀄리티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순간에는 사실 거의 그냥 뭐 좀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빨리 이걸 끝내자. 왜냐면 이게 뭐 네이버 리뷰 이런 데 들어가는 순간 뭐 영업 팍 떨어지는 거는 뭐 불보다 뻔한 거니까. 특히 고급 음식점들은 더 하죠. 이런 경우는 뭐 어차피 다 보험 가입했으니까 그냥 보험금 수령해서 주자 해서 이거는 점주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점주는 그냥 이렇게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준 거긴 하지만 사실상 점주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 분명 조류 과정에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뭐 배탈이 났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확인을 원래는 해야 되지만 고객한테 그거 확인하자고 하는 순간 이거 네이버에 먼저 맘카페에 나쁜 글 올라가면은 사실은 이거 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상 책임 보험 의외로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난번 뉴스에서 뭘 봤냐면요 여러분들 그 나가는 유리문에 자기가 제가 기사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자 봅시다. 보험 사기 유리문 카페 여기죠. 지난 10월에 골때려 이거 영상이 있거든요. 자 이분이 이게 문이 닫혔는데 자기가 이제 나가더니 얼굴 부딪힌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이 식당 사장님이 이 유리문을 너무 깨끗하게 이제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닦아가지고 이게 정말 딱 보기에는 이게 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보시면 이거 플라스틱 이게 뭐냐면은 뭐 미시오 내지는 단기시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분명히 이쪽에는 그 손잡이가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손님은 들어올 때 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리로 된 자동문 자동문이구나. 자동문이니까 이거 자동문이니까 가만히 열리거나 하면 버튼 누르면 열리겠죠. 이 사람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왔을 거고. 죄송합니다. 유리문 얼굴에 부딪힌 지 이마를 쓱 맞아 유리문 열고 나갔다. 며칠 뒤 멍이 들어 이도 아프다. 병원에 가서 금가수 때 임플란트 해야 됐을 때 보험 처리 요구했다. 카페 사장은 문에 자동문 표시도 되어 있고 앞을 안 보고 나가 A씨가 과실 거절했다. 그렇지만 경제 진정 넣고 한 명 없이 마무리됐다. 자 여러분 핵심이 이거예요. 지금 이게 거의 빙산의 일각의 케이스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이제 특히 이 사람이 이제 단골이라는 거잖아요. 단골이고 이게 아마 그냥 이제 동네에 있는 카페니까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동네 손님이 안 좋은 소문 퍼뜨리면은 이 카페는 사실 영업 망하는 겁니다. 아시죠? 카페 하시는 분 더 잘 아실 거예요. 특히 동네 사람들, 인접지인들 상대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 사장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은 자기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텐데 그거를 갖다가 그 돈으로 해결하면은 사실 그냥
뭐 보험료율 조금 오르고 많은 정도로 그칠 건데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과실큰 걸 거절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는 뭡니까? 경찰에 진정 넣어서 실제로 형사사건으로 조사받다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과실치상 이런 걸로 고소를 했겠죠.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이 사람 뭐 했을까? 맘카페 진정 넣었겠죠. 아니면은 뭐 동네 사람들이 오는 카페라든지 저기 인터넷 게시판이라든지 네이버 리뷰에다가 이런 얘기를 썼을까? 악플을 달았을까?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사장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정의 구현하신 거죠. 다시 또 돌아옵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험 사기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보험반,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하죠, 여러분들. 병원은 뭐 더 심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미용 및 성형시술 했으니까 비급여 대상이죠. 근데 질병상의 의무기로 발급을 했다. 이거 질병상의 보험으로 이제 보험금 타먹으려고 한 거고요. 동반 입원면 보험금 편취. 야, 이거 이제 미쳐버립니다. 애초에 입원을 할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수사 어떻게 하냐면요. 핸드폰 기저국조에. 그래서 다리 다쳤는데 이 사람이 막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막 KTX 타고 다 놀러 가는 건가? 뭐 제주도도 가고. 또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면은 입원을 하는 건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24시간 거의 24시간 내내 병원이 아니라 뭐 근처 완전 동떨어진 곳에서 계속 기지국이 뜨는 거니까 또 카드 결제 내역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다리 다쳤다고 입원을 했는데 멀쩡히 걸어다니고 비행기도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물론 뭐 휠체어 탄 사람도 비행기 탈 수 있고 다 하지만 도저히 그 속도랑 기동성이 다리 아파서 입원한 사람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 이런 것들 누적이 되면 이거 입원 보험금 편취라는 겁니다. 이거는 더 골 때리는 거. 타인명의 진단서를 지인명으로 위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병원에 작정하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아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금액이 꽤 커요. 아까 뭐 배상책임 보험 이런 것도 크긴 하겠지만은 이거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거 보험금이 꽤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 병원이 받아가지고요. 아마 현금으로 저기 리베이트 해줬어. 리베이트는 뭐래? 백 받았다 그러네. 하여튼 그렇게 줬을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보험 사기 행위란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보험자가 누구냐면요. 보험회사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험 사고. 그러니까 보험 사고라는 거는 보험금 발생 지급 원인이 되는 그 원인 사실을 의미하는 건데 발생. 이 사고 어떻게 해서 발생했냐? 그러니까 뭐 고의로 교통사고 일으켰다. 그 발생 원인을 해서 이제 거짓말 친 거고 원인도 마찬가지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내가 빙판에 넘어진 건 맞는데 넘어졌는데 내가 그때 다행히 두꺼운 외투를 입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무릎이 까린 정도에 불과한데 실제로는 내가 이거 뭐 금 갔다 다리에 금 가고 막 발 뭐 부러져가지고 내가 병원 입원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보험 사고 빙판에 내가 우연히 미끄러 넘어진 건 그런 불우한 보험 사고의 원인 발생 자체에 대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내용 실제로 내가 넘어져가지고 뺑그로 돌아가지고 머리 다리를 옆에 있는 그 보도블럭 부딪혔다. 이 내용도 거짓말. 그러니까 과대 기망을 한 거죠. 과대 침소봉대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보험 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는요 보시면요 추측해서 이런 행위가 보험 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이전에도 보험금 여러 번 타냈었고 이 사람 뭐 병원 입원했는데 막 제주도 가고 막 한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보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금융위원회 보고하는 건 실제로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 위임받아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험 사기 방지 업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민간 회사가 라고 해서 우습게 봤다가 그냥 공권에 나서버리는 거죠. 그럼 보험 사기 처벌. 자, 보험금 취급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 취득하게 한 자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안 받아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1천만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굉장히 형이 세게 되어 있죠. 상습인 경우 가중한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가중처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부터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니까 여러분 이거 뭐겠습니까? 집행유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3년, 최소 3년. 또 이거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보험 사기 이득의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함께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유기징역 나오고 너 보험금 가져간 것들 벌금 다 내놔. 재산 압류당하고. 그 완전 그냥 더블로 이제 정의구현 당하는 거죠. 징역도 살고 벌금도 내고. 보통은 징역 또는 벌금만 하는 건데 병과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득액도 뺏기고 벌금도 따로 내고
이득액 뺏기는 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테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들어갈 테니 이득액도 뺏기고 나 이 돈 뺏겼는데 벌금도 또 내고 징역도 살고 진짜 보험사기 특별법이 굉장히 세게 돼 있어요. 판례 하나 볼까요? 예, 손해배상. 예, 이거는 제가 직접 홈페이지 케이스노트 사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험시다. 보험 사기로 검색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보험 사기로 이렇게 판례검 사이트에 검색을 하면은 이게 보시면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요. 맞죠? 하나 볼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화재 보험인데 여기 보세요. 붕어빵 재료 생산하는 시공장 운영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공장에서 알 수 없는 화재든 방화가 발생해서 오쇼 짭짤한데 4억 이상 받았어. 그래서 야 이거 붕어빵 장사 잘 안 되는데 우리 그냥 불 질러서 보험금이나 타먹자. 이게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퇴근할 때까지 사이에 직원들 모두 퇴근 이후부터 퇴근할 때까지 사이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지연 점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으로 또 현장 떠난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굉장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이게 양초설 타 들어가니까 다 녹은 다음에 즉 피고인 현장 떠난 다음에 등 위에 불이 붙게 되는 원리이다. 쭉쭉해서 와 진짜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양초에 물 붙이고 등유 뿌리거나 고의로 기물통을 넘어뜨려서 바닥에 등유 흐르도록 해서 7, 8시간 뒤인 새벽 3시 10분이면은 와 자연스럽지 자연스러울 뻔했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공장에 이렇게 완전 그냥 불이 나가지고 뭐 1억 6천만 원 상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걸렸습니다. 스스로 불을 낸 것인 건 걸려가지고 보험금 청구서와 견적서 작성해가지고 이게 보면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에게 제출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 보험금 청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험회사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사가 먼저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우는 조사관이 굉장히 잘했어요. 피고인의 방화로 조사하는 바람에 보험금 지급 거래돼서 미수에 거쳤다 그랬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미수범도 처벌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부인을 했어요. 이거 자연스럽게 불낸 거죠. 나 이거 불낸 적 없다. 근데 쭉쭉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수사가 잘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 나무 파let도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지연점화 장치의 존재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한 모서리 부분만 국수로 심하게 연수된 모습이 보였다는 거니까 이거 그냥 굉장히 정교하게 누가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가지고 이 장치를 설치했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보면은 화재 현장을 감식하는 경찰과 제 연구원이니까 아마 이게 연구원까지 동원됐으면 국가수나 그에 준하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포렌식을 했다는 거 쉽게 얘기해서 쭉 가시면은 CCTV 영상도 있는데 이 고판지 박스가 원래는 없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는 누가 설치한 거 아니냐 쭉 가서 와 이게 보면은 이렇게 제2연구원 또한 화재 원인을 지연점화 장치와 이너스 장치를 사용한 공장 관계자 인위적인 착화로 판단하였다. 근데 그럼 공장 관계자가 누구냐? 앙심을 품은 직원일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직원이 불질렀으면은 아마 이 경우는 글쎄요 보험금 지금 어렵겠지만 뭐 손해배상이라도 가능하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하는데 누군가는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면은 이 사람이 CCTV가 이 사각지대로 들어가 매물렀던 5회에 걸친 합계 16분 56초 가량이 확인되었는데 와 이거 정말 대단하죠. 뭐 액체가 흐르는 모습 바라보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는 거예요. 추측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너 말고는 다른 사람이 공장에 들어간 적이 없다. 알리바이를 깬 거죠. 추측해서 와 기록상 피고인이 아닌 다른 범인의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징역 3년 나왔어요. 징역 3년. 근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실형 나왔네. 그죠? 실형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 반성 안 해가지고 실형에 나왔는데 보면은 동종 범죄라 사기 전력도 있으니까 사기를 한번 저질렀다는 전력도 있고 미수에 그치고 주변에 이게 빠르게 진행돼가지고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3년 나왔으면 여러분 굉장히 세게 난 거예요. 굉장히 생각해보면은 그냥 자기가 그냥 병신처럼 그냥 자기 재산만 날라가고 그냥 보험은 못 받고 그냥 자기만 피해보고 끝나는 거에도 불구하고 3년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 사기에 대한 범죄 처벌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보시면 소송 경과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대전지방법원 1심 판결로 끝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 항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 이 사람 그냥 인생 나락간 거죠. 징역 3년 다 살고 나왔겠죠. 확정돼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보험 사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알아봤고 이게 참
여러분들 뭐 보험 사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유혹이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이 그런 유혹이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차기 공장 1억 6천짜리 날라가고 뭐 공장 제대로 안 돌아가고 징역 3년 다 살고 나오는 거니까 정말 패가망신하는 지름길이 바로 보험 사기인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항상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영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